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살짝쿵 예상을 했던 대로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은 9,320불.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힘든 가격이긴 합니다. 자, 아무튼 비트코인 여기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제 주말 동안에 한번 또 주목을 해보도록 하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 재밌는 소식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또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리브라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리브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리브라 회원사에 3곳이 추가됐다는 소식인데요. 첫 번째는 싱가포르의 2대 국부펀드인 테마색,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암호화폐 투자 기업인 패러다임과 슬로우벤처스, 이렇게 해서 3군데가 리브라 협회에 추가적으로 가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리브라 협회의 원래 목표는 2020년도 1분기에 100개의 회원사를 모을 계획이었으나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27개 정도 이렇게 달성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제 2020년도 절반이 거의 지나갔습니다. 올해 안에 리브라가 발행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점들도 기대를 하면서 한번 지켜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국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에서 암호화폐 카드를 유럽 시장에 진출시켰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27개의 EU 회원국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이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앱을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스테이킹 등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밑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사용해 가지고 다운을 받아주시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또 다른 알트코인들 소식들도 보도록 하겠는데, 오미세고가 어제 떡상했죠. 25% 정도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되게 될 예정이다라는 발표가 나면서라고 합니다. 보통 이 상장되고 나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점들도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테조스 차트입니다. 지금 보신 테조스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중간 가운데에 확실한 저항선이자 지금은 저항선인 그런 구간이 있죠. 보시면은 전에 거기 맞고 떨어졌다가 뚫고 올라갔을 때 약 80% 정도 상승을 했었다라고 하고요. 그 후에 다시 한번 여기서 지지받고 그 정도로 마찬가지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랬었던 테조스가 지금 다시 한번 그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곳이 바닥이라면은 이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큰 수익을 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런 단타를 칠 수 있는 암호화폐 정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께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것이지,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역시 미체결 약정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 가격에도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따라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2.0 출시가 또 다가오고 있죠.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인 메사리 소속 분석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더리움 2.0은 비트코인 반감기보다 더 강력하게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의 공급을 제한하며 수요를 늘려서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고, 이는 인플레이션 감소로 당연히 이어지게 될 것이며, 이더리움 2.0의 속도가 더 빠르고 가용성이 증가될 것이며 가스의 수요도 높아질 것. 이더리움 2.0은 가장 큰 경제 변화를 일으키면서 강력한 시장 상승 요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이더리움 2.0에 관련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도 기대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설레발. 벌써부터 이더리움 2.0 출시되면은 가격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소량씩 사서 모으고 있는데,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가만히 좀 있어봐 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J.K. 롤링 아시죠? 포터, 대한민국의 자존심 트럭이 아니라 소설 해리포터를 쓴 사람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냥 인기몰이를 했었던 시리즈인데요. 그의 작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글을 남긴 것입니다. 이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트윗을 날리자마자 이 전 세계 비트코인 매니아들의 트윗이 쏟아져 내려왔는데요. 이 비트코인 계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미난 식으로 답변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마법사들은 여전히 그린코트 뱅크를 신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으나 비트코인이 이런 시스템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주 재치있는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J.K. 롤링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트윗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도대체 아직까지도 뭔 소린지를 못 알아듣겠다. 수집 가치가 있다라는 것인지 또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블라블라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노력해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라는 트윗을 답변으로 남겼습니다. 이 아주머니 돈이 많으신데요. 뭐 강남 아주머니들보다 돈이 많으시겠죠. 그냥 비트코인 좀 사서 들고 있으면 좋을 텐데. 자, 아무튼 이렇게 재미난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한 가지 저희가 확실하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 팔로워가 몇 명이죠? 지금 1400만이 넘습니다. 1400만이 넘는 JK 롤링 팬들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최근 동향을 보시면은 정말 유명인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족족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트코인에 관련된 검색량이 최근 2년 동안의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보통 이렇게 검색량이 늘어나면 가격도 늘어나게 되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떨지 저희가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전망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폼플리아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관 투자자 유입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JP 모건 또한 이 암호화폐 회사와 함께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2021년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오를 것. 이야, 비트코인 1억 갑니다. 여러분 1억 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사기꾼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들 뿐만 아니라 정부들도 나서고 있죠. 노르웨이 정부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채굴 기업의 전기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노르웨이 내 암호화폐 채굴 업체는 약 97% 이상의 전기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국가 차원에서도 이거 노다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빨리빨리 캐야죠. 우즈베키스탄, 아르헨티나, 그리고 또 어디였었죠? 세계 각국에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장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주 정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채굴을 허가해주고 장려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네요. 자, 아무튼 비트코인의 열기는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따끈따끈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최근에 코인베이스 보고서에 따르면 또 한 가지 재미난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코인베이스에서 5회 이상 거래를 한 사용자 중에 24%는 비트코인만 구매를 했고 비트코인 구매 후에 알트코인 구매로 이어진 사용자는 전체 사용자의 75%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구매를 한 후에 이 사용자들이 알트코인으로도 또 넘어가더라. 알트코인의 매력에 빠졌다라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또 자금이 돌고 도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대장 자리는 비트코인이 지키고 있겠죠. 자, 아무튼 비트코인 덕분에 알트코인 노출이나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자 유입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최근에 반감기 후에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빼서 개인 지갑으로 보관을 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을 올려가면서 조금씩 사서 들고 있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저 역시 금융 경제 채널들 몇 개를 보고 있는데요. 항상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금하고 비트코인 항상 붙어다니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비트코인을 흔히 표현을 할 때 대박이 나거나 쪽박을 차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복권 긁는 심정으로다가 이제 사는 사람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 냉전 및 국제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수요가 늘 것이라는 주장 또한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투자 회사인 Concentrated Leader의 베테랑 분석가 데이비드 소쿨스키 같은 경우는 CNBC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되며 비트코인이 2019년처럼 해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세계 경제는 더욱더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 전망이라는 예측까지 남겼다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언론에서도 항상 V자 반등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단단히 이미 먹으셨겠죠. 이미 먹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단단히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에 영웅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영웅이 비트코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비트코인은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제 울상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채굴자들이죠.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수익이 안 나와가지고 채굴을 그만두거나 이 채굴 산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채굴자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데 본전치기를 하려면은 최소한 이제 12,000불, 3,000불 정도가 든다라고 합니다.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거기에 못 미치고 있어가지고 한간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이상 올라야 채굴자들이 복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채굴자에 관해 가지고 또 중요한 정보를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오늘 필부가 올려준 것입니다. 보시면은 위에가 비트코인 가격이고 아래가 채굴자들의 수익, 이 표를 나타낸 것인데요. 거의 일치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반감기 후에 채굴자들의 수익률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거 설마 같이 가는 것은 아닌가? 같이 가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도 쭉 빠지게 될 텐데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무조건 그런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또 참고적으로만, 어디까지나 참고적으로만 활용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제부터 시작된 하락, 이 하락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에서 무려 1024개의 비트코인을 누가 시장에 던지면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 좀 던져 이 자식들아.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들도 한 번씩 쫙 보도록 하겠는데요. 2018년도에 비트코인 바닥을 맞췄었던 분석가는 곧 비트코인이 10,000불을 넘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지금 9,300불대까지 떨어졌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 사람이 공유를 한 차트를 보시면은 아, 그렇구나 라는 말이 나오게 되실 것입니다. 이 분석가의 이름은 트위터가 @smartcontractor라고 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왔다리 갔다리를 하는데 보시면은 8,000불대 후반 그리고 9,000불대 초반을 바닥으로 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이제 10,000불을 뚫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7월 정도까지 해가지고 11,500불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도 분석을 마쳤다라고 하니까 이번 분석도 좀 맞출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뮤로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지금 여기 이 근방 9,000불대 초반까지가 안전지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차트가 망가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고, 이 문 오버로드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난식으로 그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 사람이 보고 있는 바닥도 비스무리합니다. 8,000불대 후반에서 9,000불대 초반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쭉 올린다.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어제 또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던 헤드앤숄더가 나오면서 하락하게 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우려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모든 개미들을 깜짝 놀래키면서 그냥 바로 올려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분석가들이 6,000불대를 보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기세가 강해지자 이 저점이 좀 높아졌습니다. 8,000불대 후반, 9,000불대 초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여기까지만 하락을 하고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헤드앤숄더가 나오게 되면서 더 강한 하락이 나오게 될 것인지는 세력만이 알겠죠. 잘 보고 계시다가 여기서 반등하는지 아니면 쭉 떨어지는지를 보고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롱숏 포지션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롱 쪽의 기세가 약간 꺾였습니다. 바이낸스가 주로 꺾였는데요. 비트파이넥스나 비트맥스는 아직도 롱이 높습니다. 아직 덜 깨졌다 이건가? 자, 어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더블탑을 찍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만약에 도미넌스가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나중에 알트코인들이 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힘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될 수가 있겠죠.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신경 쓰실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중요한 정보들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좀 도움이 된 것 같아. 그러면은 이 토마토 밭에 물을 좀 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입원이 광고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고 영상 시청 마지막까지 부탁을 전해드리고 광고주 방문과 좋아요, 클릭 딱딱딱 눌러주시면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남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성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자유방송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영상이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